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또 강화문입니다. 영남일보 서울본부 사무실 강화문인데 제 뒤쪽으로 상당히 대규모 집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구호가 섞여 있어서 상당히 좀 잡음이 들어갈 텐데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구호를 보니 사람들도 많이 모였지만은 오늘 구호를 보니 무슨 정부 성토, 규탄 이런 것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이 구호가 제일 많고 저 중앙 무대를 설치하는 곳에 봐도 이 무대에서 뭐 문재인 내려오면은 뭐 다 해결된다. 문재인 내려오면 다 해결된다. 이런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성토를 하고 하야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요일이고 대설이죠. 대설인데 오늘 또 대한민국 광장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뭐 정확히 표현하면 둘로 쪼개졌다기보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권의 실정, 반칙과 특권, 권력형 비리 의혹 여기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지금 광장에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서초동 검찰청 부근에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또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의도에서는 또 보수 우파 쪽 주최 측이 주관하는 그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지금 강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적폐청산연대 여기에서는 또 오후 2시 여의도에서 또 집회를 진행합니다. 적폐청산연대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강화문 여기에 모인 함성을 정리를 해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구호가 중심인데, 자, 조국 사태 때 국론이 완전히 분열이 됐었죠. 국론이 분열이 되고 조국 해진, 조국 수호를 외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국론 분열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그러고 나중에는 또 국민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당최 중심을 못 잡는, 국정 운영의 중심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이 중차대하게 국론이 갈라지고는 그 마당에도. 자, 조국 사태 때 국론이 도동강이 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조국 문제는 물론 개인 비리와 이 권력형 비리가 서로 막 엉켜 있었고 또 뭐 검찰 개혁과도 막 엉켜 있었어.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였고 정권의 인식, 그렇게 국민들의 열화 같은 분노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알아채고도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법무장관,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사태 이후에는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 감찰 무마 의혹은 일종의 제19 봐주기죠. 제19 봐주기고 금융권에 대한 부분적인 인사 개입 이런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죠. 특히 작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워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송철호 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표적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 관련된 첩보들을 청와대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선거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또 청와대는 계속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해명을 하다 보니까는 뭔가 진실을 감추려고 하니까 해명이 나중에 허위로 바로 드러나고 또 그것을 또 해명하기 위해서 또 허위로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백원우 그 위에 민정비서관이나 관련자들은 청와대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하면서 서로 빠져나가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백원우도 조국이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책임을 미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검찰 무마 과정에서. 그렇지만은 이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위반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상태죠. 자, 지금 나오는 것은 뭐 조국, 또 그 위에 그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또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뭐 검찰에 가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지금도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모든 일이 민정수석실,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아래에서 다 일어났는데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에 가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침묵을 행사하고 있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뭐 총선 불출마, 정치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은 있습니다.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일으킨 일입니다. 자, 지금 조국도 그렇고, 뭐 조국 사태는 좀 이제 경찰 수사를 남겨놓을 것이니까 좀 놔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큰 두 가지 문제, 유재수 감찰 무마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들입니다. 자, 유재수는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을 했는데, 그때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그 밑에 민정비서관 이호철, 행정관 유재수 이렇게 내려왔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재수 씨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친밀함을 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상당히 대통령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리 의혹에, 유재석 비리 의혹이나 또 다른 참모들이 나서서 감찰을 무마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 수석전문위원회를 거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를 하는데, 자,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오거돈 시장, 민주당 소속이 부산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거기에 전혀 부산과 연고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르는 유재수 씨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부산의 비선 실세라고 통하는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개입을 했다. 그것은 부산 언론에서 유재수 씨가 부시장이 될 때부터 기사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갈래로 얽혀있죠. 그 감찰 무마건, 또 유재수의 비위 의혹이 있음에도 아무 조치도 징계도 당하지 않고 금융위에서 나와서 부산 부시장까지 영전하고, 이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호철 씨를 통해서나 그 전에 감찰을 무마했다는 백운호 비서관, 전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인지 다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그렇습니다. 송철호 지금 현 시장이 8전국이라고 하죠. 8번 울산 지역 선거에서 총선도 그렇고 단체장 선거도 그렇고 8번 출마해서 다 떨어지고 9번째 만에 됐습니다. 9번째 만에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 여론조사에서 당시 한 15% 정도는 앞서 나가던 김기현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그 수사를 하는 첩보 내용들이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요청을 해서 청와대가 가공을 했다, 그런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송철호 8번 떨어진 송철호가 한 번 좀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라고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은 그 밑에 있던 백원우 이런 사람들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송철호가 또 출마를 하니까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는 안 했겠죠. 지시를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죠.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리고 혹시 이것이 좀 너무 부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개입 문제나 이 문제가. 그렇다면은 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저 뒤에 주말마다
저렇게 엄청난 함성이 퍼지고 청와대를 향해서 뭐 규탄을 하고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그 구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마치 뭐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저 함성 다 들립니다. 저도 저 청와대 출입을 해봤는데 좀 거리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확 터져 있어서 또 뒤에 그 북악산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다 울려서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명박 정부 때 강우병 그 촛불 시위 그때도 함성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저 뒤에 보는 북악산 중턱에서 앉아서 그 소리를 다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저렇게 엄청난 구호가 외치고 들렸는데도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대통령 만나기가 참 어렵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듣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불통 이야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불통 이야기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딱 기자들 앞에 서서 제일 처음에 앞으로도 국정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꽁꽁 숨어 있습니다. 꽁꽁 숨어 있습니다. 저 청와대 뒤쪽에 저 구중궁궐 같은 저기 그냥 숨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물론 어떻게 해명할 거리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해명할 거리가 없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해명할 거리가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되고 해명이든 사과든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타나야 할 그 시점입니다. 또 이 함성이 또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또 계속 들리고 그렇게 되면은 국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빨리 진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뭐 민심에 의해서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최고 수장 국민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